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지로건설등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연월일시 중에 일지에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가 5개가 있지요.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칠판을 보시면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 을유일주, 정유일주, 기유일주, 신유일주, 계유일주 이렇게 5개 일주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어떤 달이 상승운이고 어떤 달이 보통운이고 어떤 달이 하락운인지 최고사주와 보통사주, 최악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주와 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종합 판단하면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유금이라고 이제 한자로 표기해 놨는데요. 닭을 의미하지요. 예, 닭 유자. 그리고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보게 되면 양력 9월 7일부터 10월 7일 정도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유금을 깔고 있는 분들, 특히 월지나 일지에 유금을 깔고 있는 분들, 이것은 대체적으로 먹을 복이 있다, 풍요롭다, 풍부하다. 그래서 이 유금이라든가 특히 사유축 삼합 중에서 2개만 있어도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명 도화라고 하죠. 좌우묘의 중에 유금은 도화, 인기도 있고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은 단단하지요. 예, 결실의 계절이고 단단하다.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금이 월지에 있는 분들은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똑소리가 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이 유금이 월지에 있으면 그만큼 완벽주의자, 단단하다. 그리고 이 유금이 사주에 있는 분들은 이런 명리학이라든가 마음공부라든가 활인업적성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을 월지나 일지에 깔고 있는 분들은 이 인내심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부족한 실력을 채워서 내공을 키우면 뭐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활인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최고사주, 보통사주, 최악사주에 대해서 칠판에 표기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지에 유금을 깐 분들입니다. 일지에 유금을 깐 이렇게 5개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 일주분들. 자, 본인이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자, 그러면 최악사주가 2개 있는데 맨 위에는 최고사주, 표기를 잘못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고사주, 유금을 깔고 있는 분들 중에 최고사주는 어떤 사주냐? 어느 월? 축월생. 자, 축월생. 예, 축월생. 자월 다음에 축월이지요. 예, 완전히 소환에서 대원으로 가는 추운 때 이제 태어난 분이 축월인데, 이 축월생들은 자, 일지가 이제 유금일 때 유축합이 되지요. 예, 유축합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유금을 깐 일주들이 축월은 언제입니까? 보통 1월 6일부터 양력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춘 전까지지요. 그러니까 이 유금을 깐 분들이 축월으로 오면 매매가 잘 된다라든가 어떤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된다라든가 의외로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치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진월 유금을 깔고 있는 분들은
진월이 언제입니까? 양력으로 4월 5일부터 5월 5일 정도지요. 그게 진월이라고 하는데 역시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일지와 합을 할 때는 90% 정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월 다음에 4월이지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한 달 정도, 6월 6일 정도 사유축 금에서 사유합을 짜고 있죠. 그래서 축월, 진월, 4월 요 일주분들은 요럴 때 매매가 되거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애인이 생기거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6월 자, 일지의 유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월, 양력 9월 7일부터 10월 7일 정도까지. 그러면 같은 유유자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도 있지만 매화역수에서 이 비견이지요. 일지의 유금과 이 6월은 동일하다. 비견. 이것은 매화역수 점학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상승은. 그래서 최고사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사주. 이 일주분들이 보통사주는 언제냐? 자, 5월이라든가 미월. 5월이라고 하면 양력으로 6월 6일부터 한 달이고 미월이면 7월 7일부터 한 달이죠. 5월, 미월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 다음에 신월과 해월. 신월과 그 다음에 해월. 이 일지의 유금을 가진 분들은 5월, 2월, 신월, 해월은 그냥 보통 운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범한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악의 사주가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건, 사고, 관제구설수라든가 어떤 집을 내놔도 매매가 안 되고 조금 이제 답답한 경우죠. 자.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가 인월이 오게 되면 인유 원진이 되지요. 인유 원진. 이렇게 되면은 일이 꽈배기처럼 꼬인다고 보면 됩니다. 나갈 듯 매매가 안 되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사람의 애를 태운다. 될 듯 되지 않는다. 인월이 언제입니까? 양력 2월 4일 입춘부터 한 달이죠. 2월 4일부터 3월 5일 정도까지 인월이라고 하죠. 일지에 유금을 깐 분들은 인월은 다소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묘월은 3월 5일부터 4월 5일 정도죠. 양력 3월 5일부터. 왜 그럴까요? 묘유충이 장렬합니다. 일지에 유금을 깔고 있는 분이 묘월이 오면 묘유충, 월지와 일지가 충을 하게 됩니다. 월과 일이 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지가 충을 하면 100% 부정적인 일이 배우자 불화라든가 어떤 그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주분들은 해가 바뀌고 축월은 좋은데 2023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까지는 좋은데 인월, 묘월은 은인자중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이고 안전빵이죠. 모험을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인월, 묘월, 그 다음에 이제 술월. 1년 12개월 중에서 이제 11번째죠. 자, 유금이 술토를 만드는 유술해라고 하죠. 합충, 형파, 해, 원진, 공망에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술해가 되면 말 그대로 해로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월. 자, 자유파가 되지요. 합충, 형파해, 원진, 공망에서 자유기문이라고도 하고 자유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개묘년이기 때문에 이 자월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묘형도자이기 때문에. 자월이 언제입니까? 자월 같은 경우는 양력 12월 7일부터 1월 5일 정도를 자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까지 계속 이제 이것을 해드리는데 이 하는 이유는 최고사주와 보통사주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최고사주나 보통사주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이게 펼치면 되는데 바로 이 최악의 사주 1년 12달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인월 묘월 술월 자월 이 출생자분들은 일단 운이 하락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사주들은 이때는 펼치지 말고 자기가 부족한 실력을 닦으면서 때를 좀 기다려라.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단식 판단이지만 이 상당히 그 뒷받침 근거가 충분한 이론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도 2023년 개묘년이 경제적으로도 국가 내외적으로 내우외환 아주 힘겹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배운 자가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고 그 유명인 이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사기도 잘 당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사업에서 부도도 나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잇는 경우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자만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자리가 높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만심은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남 탓과 불평이 없이 항상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하늘이 스스로 도와서 어려움이 말끔히 풀리고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모쪼록 심산진로 컨설팅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늘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운이 넘치시고 그리고 상승운으로 발복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심산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